자, 지난달에 우리 전산학 박사 장재현 박사님께서 대검찰청에 선관위원장 노태악을 비롯한 선거정보과 직원들 총 7명을 고발을 했고, 그게 지난주에 여기 안양지청으로 배당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투쟁을 한 거는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4.15 총선부터 해서. 그런데 제대로 된 수사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고발이요,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이번 고발마저 그냥 뭉개고 각하 무혐의 해버리면 앞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뭐 특별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수사와, 마지막 아니죠? 네. 예, 말로만 제가 한 거고요. 물론 저희는 끝까지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부정선거의 증거, 우리가 모든 여러 유튜브에서 증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작년 10월에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바로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국정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원과 선관위가 공동 조사를 점검 결과 선관위의 모든 서버와 시스템을 할 수 있었죠? 해킹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킹을. 그래서 투표를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었고, 사전 투표한 사람이 본투표에서 또 투표할 수도 있었고, 선거 결과 개표 결과도 다 조작질을 할 수 있었다라고 국정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그거를 아무런 대충 발표를 했겠습니까? 정말 확실한 거니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간단한 논리, 해킹을 할 수 있었으면 북한이나 중국 애들이 해킹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죠. 당연히. 도둑놈한테 문 다 열어 넣어 보세요. 그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거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로, 자,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국정원이 발표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선관위가 또 발표를 해요. 없었다. 해킹은 없다. 부정선거는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발표하는지 아십니까? 선관위가? 그러한 해킹과 부정선거는 조직적인 선관위에 가담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다. 가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우리가 다 그 해킹에 조력을 해야 가능한 건데 우리는 조력을 안 하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한 증거가 근데 올해 나왔습니다. 이 선관위 애들이 지난 십수년간 총 290건의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91건의 채용 중에서 비리가 몇 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91건 중에 비리가 291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게다가 면접 점수는 다 또 조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채용 비리 이거를 선관위 한 명이 할 수 있습니까? 한 명이 못해요. 이거는 조직적으로, 상습적으로, 계획적으로 저질러야만, 선관위 전체가 다 가담이 되어야만 이러한 조작을 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런 조작이 있었다고 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선관위가 작년에 얘기했던 우리들의 조직적인 가능성야만 부정선거가 가능하다고 한 이 선관위의 해명 결과를 선관위가 스스로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우리는 스스로 조직적으로 가담을 했다, 이렇게 밝힌 거나 다름이 없고, 이거는 부정선거를 자백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자유통일당 선거 결과 정말 황당하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우리 자유통일당 지지율이요, 올해 1월, 12월, 작년 12월부터 1%, 2%에서 시작해서 한 달에 1%씩 올랐어요. 3%, 4%, 5%, 마지막 선거 직전에는 6%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선거 당일날은 약 7%에서 8%까지는 나올 거라고 초등학생도 다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나와 보니까 2.2%, 최소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까먹은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3분의 1, 4분의 1 까먹은 정당이 자유통일당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정당도 이만큼 까먹은 정당이 없습니다. 자, 경찰 협조에 좀 잘 따라주세요. 예, 협조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개혁신당이나 뭐 이낙연 당도 이렇게 많이 까먹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어느 한 여론조사만 이렇게 5, 6%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동일하게 5%에서 6%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부정선거가 확실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저쪽 좌파 민주당 진영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난 4.15 총선이든 뭐 대선이든 지선이든 항상 우리가 부정선거 주장하면 쟤들이 뭐라고 반박했는지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거 부정선거 아니다. 왜? 여론조사 결과랑 똑같이 나왔다 이거예요. 선거 결과가. 그러니까 그럼 여론도 다 조작했냐? 이런 식으로 저쪽 사람들이 주장했거든요. 그럼 그 주장에 따르면 이번 자유통일당 선거 개표 결과는 조작이 확실한 겁니다. 왜? 여론조사 결과보다 3분의 1밖에 안 나왔으니까. 조작이 100% 확실한 거죠. 자, 그 다음. 그리고 이번에 선거 부정으로 고발한 요지가 뭐냐면요, 전산 조작을 했다. 즉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거의 20%에서 30% 정도의 정당 지지율 차이가 납니다. 본투표와 사전투표에서. 근데 본투표, 사전투표를 거의 비슷하게 했고 최소 1,000만 명 이상씩 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역대 어느 통계 결과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결과가 나온 거죠. 모든 수학자, 통계학자, 전산학자들이 공통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것도 제가 저쪽 반박에 대한 재반박까지 제가 해드릴게요. 저쪽 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원래 좌파 빨간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좋아한다. 그리고 우파, 상식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본투표를 많이 한다. 그래서 본투표와 사전투표는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 해봐도 좌파들은 사전투표를 많이 하고 우파들은 본투표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본투표는 좌파들은 사전투표 좋아하니까 사전투표에서 좌파들의 투표율이 많은 건 당연하겠죠. 우파들은 본투표 좋아하니까 본투표에서는 우파들의 지지율이 높은 거는 당연하겠죠. 그런데 두 가지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어도 너무 크게 나요. 거의 30%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게다가 지난 대선 때부터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랬고 모든 후보들이 사전투표하라고 했어요. 이쪽 진영에서도.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 좌파들은 왜 사전투표를 좋아할까요? 언제부터 좌파들이 사전투표를 좋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좌파들한테만 무슨 집단적으로 누가 세뇌 교육을 시켰습니까? 언제부터 이러한 경향성이 생기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지난 투표 결과를 역대 선거를 쭉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사전투표에서 좌파들의 지지율, 개표율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부터 왜 갑자기 좌파들은 갑자기 대동단결해서 사전투표를 하기 시작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사전투표에서 조작질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현상은 절대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태도를 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선거소송은 6개월 내에 판결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을 대법원이요, 우리 자유통일당이 지난 4년 전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재판 1회 변론기일을 몇 년 만에 열었는지 알아요? 1회 변론기일을 3년 만에 열었어요. 이거는요, 우리나라 70년 소송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3년 만에 재판을 열고. 그런데 판결은 언제 선고했는지 알아요? 그 재판이 있은 후 한 달 만에 선고했어요. 한 달 만에 기각. 그리고 재검표든 무슨 서버 조사든 어떠한 증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들이 고소와 소송까지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자신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면서까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증거조사, 재검표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안 되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 뻔한 거죠. 그리고요, 그때는요, 4년 전에는 우리가 자유통일당이 여러 지역구에다가 증거 보전, 투표용지, 투표함 등등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했을 때 다 받아줬어요. 지역구에서. 그런데 이번 선거에 대해서 똑같이 제가 일부러 똑같은 물품에 대해서 신청을 했어요. 왜? 그때 다 받아준 거니까 이번에도 받아달라고 똑같은 물품에 대해서 지역구 5곳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도 안 받아줬습니다. 이번에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왜 그럴까요? 법도 그대로, 신청한 것도 그대로, 청구한 정당도 그대로, 변호사도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한 번도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신청한 마지막 하나, 그거에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완전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방송실. 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마지막 희망, 여기 김기윤 검사님에게 우리는 모든 기대와 바로 응원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분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안양지청장, 그리고 높게는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그러니까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 전에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수사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자기가 못할 거면 바뀐 후라도, 검찰총장 임기가 이제 2~3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바뀐 검찰총장 하에서는 반드시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러면 국가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면 우리 개개인의 삶이 무너져 버리고, 저 중국, 북한과 같은 사회가 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 외치는 국민들도 이제 우리들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거의 다들 힘이 빠지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의 나라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